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가을 특집 전북 익산에서 찾은 커피 한 잔의 행복 스페셜 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네. 저희 세 사람이 전북 익산으로 왔습니다. 이래서 일은 네. 쉽게 벌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 이제 잠깐 예고를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북 익산에 1kg 커피 그 큰 공장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같이 팬분들과 함께 네. 이 기쁨을 좀 나누면 어떨까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10분, 뭐 20분 정도 뭐 익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 오시면 좋겠다. 뭐 안 오셔도 할 수 없고 네네. 요 정도 생각으로 이제 기획을 했는데 아마 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공간 안에 한 7,000분 정도 전국에서 아까 뭐 여쭤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뭐 하여튼 네네네. 곳곳에서 네네네. 네, 오셨습니다. 호주. 호주에서 네네네. 오시고 네. 어디요? 브리즈번이래요. 브리즈번? 네, 네. 어. 호주 브리즈번. 거짓말은 좀 하지 마시고. 호주 브리즈번. 네, 아주 전 세계에서 네네. 우리 정박님과 우리 네. 이지선 씨 그리고 부끄럽지만 정프로까지 보러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네. 익산에 여기가 이제 1kg 커피 본사고요. 네. 여기에서 일당백의 어떤 인문학적 지적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있죠? 네, 오늘 바로 이제 커피의 본산 1kg 커피 공장과 본사를 방문한 기념으로 네. 바로 커피의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커피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한국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걸 한번 다뤄보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커피 세계사 한국 가베사 이길상 교수께서 이제 저술을 하셨는데 뭐 커피의 역사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커피가 언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세계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 한번 바라보면서 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아주 뭐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 물질 하나 재료 하나에 결국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커피 세계사 한국 가베사라는 이길상 교수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우리 지선 씨가 좋아하시던가요? 저는 커피를 원래 안 마시거든요. 네, 네. 근데 1kg 커피만 마셔요. 네. 참 이상한 일이죠. 네, 참 이상한 일이죠.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1kg 커피는 또 먹을 수밖에 없는 네. 정말 매력이 있는 커피입니다. 네. 커피라는 말이 혹시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알고 계세요? 커피? 네. 아랍? 아랍, 맞아요. 중동 쪽. 중동.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죠? 아니 이제 아니래요. 보통 이제 뭐 의원은 많은데요. 네. 근데 저도 뭐 이게 하도 많으니까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네. 책을 보니까 그 에티오피아 서남부 지역이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로 보거든요. 에티오피아. 그 서남부 지역을 카파라고 불러요. 카파지. 카파요? 서남부 지역을 카파라고 네.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카파라고 부르니까 네. 그쪽에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커피 전설이 있는데 어떤 커피 전설이요. 예. 어떤 목동이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목동이 있는데 염소들이 어떤 열매를 먹고 그냥 신나게 춤을 추더라는 거죠. 생기가 막 이제 정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자기도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한번 물을 끓는 물을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향도 좋고 맛도 좋더라. 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뜨이더라. 뭐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목동 이름이 칼디라고 하죠. 칼디. 예, 그래서 칼디라는 이름의 커피숍도 많죠. 그 이제 커피를 최초로 이제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칼디, 카파,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커피 같은 경우가 이제 터키어에서 나왔다고도 하는데 그건 뭐 워낙 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카페테리아 해가지고 커피를 파는 곳이에요. 카페는 이제 커피를 파는 곳이니까 그 뭐 사실상 이제 카페가 커피하고 같다고 봐도 되겠죠. 네. 자, 이 커피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지 이제 아시겠죠? 어디서 왔는데 그래서. 다 얘기했잖아. 네네네. 네, 이 커피라는 말 네. 하나에도 이렇게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원유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는 교역량이 큰 그런 상품이란 거 혹시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것까지 알기 쉽지가 않죠. 그만큼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커피의 가장 큰 원산지가 어디죠? 콜롬비아? 아니죠. 지금은 그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확실히 사람 많이 모아놓고 하니까 안 되겠다. 다 뭘 알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별로 따지면 네네. 뭐 브라질 뭐 이런 데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륙으로 보면 아프리카, 네. 그다음에 남미,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일부, 네. 뭐 이 정도가 이제 커피 원산지 아니겠습니까? 네, 뭐 커피 존이라고 보통 하죠.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그 커피 어떤 재배 지역도 많이 바뀌었죠. 이거 다시. 어디 매번 들어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커피가 본래 이제 에티오피아가 주 재배 지역인데, 근데 본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예멘 있죠. 예, 지금도 계속해서 내전을 하고 있는 예멘에 모카항이 있어요. 모카항. 모카. 그래서 우리 모카 커피 하잖아요, 그죠? 좀 달부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커피를 보통. 그 설거지 좀 이따 하시면 안 됩니까? 꼭 이 시간에 설거지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예멘 쪽에서 많이 재배되다가 그거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바섬에서 또 많이 18세기는 또 재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이제 브라질에서 한때는 뭐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0% 가까이 또 재배를 하다가 지금도 브라질이 전 세계 한 3분의 1은 재배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 말씀대로 이제 콜롬비아도 워낙 그 유명하고 다시 또 이제 자바 같은 경우도 재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커피 원두 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원두 종이요. 네. 뭐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프로는 알고 있는 걸 참기가 어렵거든요. 아는 건 다 얘기해요. 일단 얘기해 보세요. 두 종이 뭐죠? 일단 하나가 이제 아라비카. 맞습니다. 아라비카. 네, 아라비카가 보통 이제 조금 고급진, 좀 이제 가격도 좀 세고요. 네, 하나는요? 네, 하나가 이제 아라비카고 하나가 자 여러분 시청자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가 뭐죠? 오. 로부스타 정답입니다. 네. 수프리모는 완전 오답이고요. 네. 로부스타 종이랑 아라비카 종인데 예전에 이제 로부스타가 주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인스턴트 커피 이런 약간 좀 저렴한 커피에 이제 주로 쓰이다가 네. 요즘은 맥심 모카골드도 아라비카 쓴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전부고요. 이제 더 이상 커피 얘기는 없으니까 네, 이제 정박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 예. 커피 세계에서 한국 가베사 얘기를 좀 해주신데 커피의 역사, 커피와 함께 연결된 뭐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 음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시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죠. 마시는 게? 예. 그 우리가 식량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식량이 더 식량이 중요하죠.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시는 게 더 먼저죠. 아 음식. 아 그렇습니다. 여기선 또 제가 또 하나 나갑니다. 아 우리는 쌀 없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단 3일도 버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이라고 아무도 안 놀래요. 이거 다 아는 거야. 이거 보면서는 많이 놀라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단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단식을 해서 외부로부터 그 먹을 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있는데 그 단식을 할 때도 물은 못 끊는단 말이죠. 물하고 이제 소금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지 우리가 그나마 그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갈증이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하죠. 근데 물이랑 커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만큼 참 중요한데 말이죠. 이 물이 정말 생명수, 정말 생명의 안에 원천이 되는데 문제는 물이 오염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결국 무리를 이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오염되기 쉬운 물을 가지고 먹다가는 큰 수인성 전염병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인류가 한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죠. 이제 신석기 농업혁명이 일어날 때쯤 물을 대신하는 새로운 음료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그 소백지향 홍삼액 아니겠습니까? 네. 자, 됐어 하나 잡았어. 네. 잘했어. 자, 네. 여러분 그냥 물은 위험합니다. 네. 항상 소백지향 홍삼액으로 여러분 갈증도 푸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홍삼 네. 이게 이제 6년근 인삼, 6년근 삼을 네.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네. 우리 몸에 가장 부담 없이 건강하게 흡수될 수 있게 사포닌 성분 아시죠? 근데 네. 그 홍삼에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홍삼에? 네. 홍삼에는 물 쫙 뺐죠? 그죠? 네. 근데 그 홍삼을 다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홍삼을 다시 그 액상으로 만들어 갖고 홍삼액이 있습니다. 또 네. 홍삼 네. 진액도 있고 진액. 쭉 진하게 먹을 네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홍삼 키즈통통 홍삼 젤리 우리 아이들도 많이 좀 와 있는데 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네.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된 물로부터 안전도 추구하고 결국 이제 농업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용으로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이제 음료가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불멸의 열쇠 거기 보면 데메테르 여신을 기리는 그 엘레우시스 축제에서 키케온이라는 음료를 먹었다고 했잖아요. 키케온. 네. 했잖아요. 먹었죠? 예. 맥주 맥주 먹었죠? 또 우리 지금도 그 기독교에서 그 바로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정치의 상징물로도 이런 음료가 많이 이용되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왕이 신하에게 특별한 어떤 애정이나 관심의 표시로 술을 한 잔 내려준다든지 전장에서 공을 세운 사람 그때 아주 광고 잘하셨잖아요. 관우가 네. 적장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딱 술을 한 잔 받다 바치니까 네. 그 잔이 식기도 전에 관우가 목을 베어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정치인 상징이 되는 거죠. 기억 안 나시나 내가 보네요. 했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학문이라든지 예술의 영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음료들을 많이 활용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음료가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성분들이 알코올 아니면 카페인이죠. 차라는 것도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맥주나 와인이나 이런 것들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근데 결국 오늘 이제 커피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야말로 왜 근대의 음료라고 하거든요. 근대 음료요? 네, 바로 근대를 만들어낸 음료라는 거죠. 그 서양을 보면 그 서양의 중세에서 여러분들이 서양의 중세 브리게르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축제할 때 보면 다 그냥 막 흥청망청 그냥 막 땅바닥에 다 들어누워 있거든요. 다 술 마셔서요? 그렇죠. 물이 그 당시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물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맥주라든지 와인을 주로 마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중세는 몽롱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독교의 성직자의 말씀에 취하고 또 현실에서는 술에 취하고 몽롱한 상태였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특히나 커피 같은 경우가 영국의 커피 하우스라든지 프랑스의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의 매개체가 커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몽테스키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바보 같은 대중들이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는 좀 똑똑해진다는 거죠. 각성을 한다는 거죠. 각성을. 그래요? 네, 그래서 각성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치혁명을 이끌어내고 프랑스 대혁명을 이끌어내고 근대를 만들어냈다. 그런 의미에서 커피야말로 인간의식의 몽매한 상태를 깨트리는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의 음료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 디도르 이런 사람들 루소 그리고 나폴레옹 다 커피 광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커피야말로 근대 혁명을 일으킨 음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생각해 보시면
와인이나 맥주나 이거보다 커피는 어쨌든 끓여서 마셔야 되잖아요. 안전한 거죠 또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항상 그 치생몽사 약간 이게 뭐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술 마신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근대라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더 이상 내 몫은 없다. 이런 아주 타산적인 이제 이성이 판을 치게 되는 근대로 들어올 때 커피가 있는 거죠. 전 궁금한 게 지금 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성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이 있다는 거는 근데 진짜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차랑 커피를 마시면 그냥 각성 효과가 있다는 걸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느끼기만 한 거지.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게 카페인이 들어서 우리가 각성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안 건 아니지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정신이 좀 번쩍 들고 잠을 좀 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우리 몸으로 느낀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커피가 보통 아랍의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와인이라고 하는데 그 커피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슬람의 여러 교파 중에 수피들이 있거든요. 수피즘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신에 대한 어떤 헌신이랄까 신에 대한 기도 약간 이슬람 신비주의의 일환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커피를 딱 접하니까 이 커피를 마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각성이 되고 잠을 안 자간다 이거죠. 잠을 안 자니까 24시간 내내 신을 찬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음욕의 연금술인 거죠. 연금술이 사람을 그죠 돌멩이나 이런 걸 황금으로 바꾸듯이 금속을 황금 바꾸듯이 커피를 들이키니까 사람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야말로 이 정말 영혼의 연금술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본래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죠.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가 과연 사과였겠냐 이거죠. 사과가 아니라 커피 나무였다는 거예요. 커피 열매라는 거죠. 너무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큼 이제 정신에 각성을 준다. 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 사과가 아니고 은하수사가 저기서 은하수사. 이렇게 여러분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네, 저는 그렇게 1차원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이번엔 안 해. 네. 부담돼. 네. 자, 그래서 커피가 그런 각성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대를 탄생시키게 한 네. 가장 큰 음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근대 미국에서 19세기 후반에 커피 붐이 일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의 이제 회사 사장님들 공장장들이 그렇게 커피를 노동자들에게 많이 권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도 이제 점심을 먹을 때 맥주라든지 와인을 이제 반주로 곁들였거든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술 한 잔 걸치고 들어오면 자금 능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점심에 커피를 딱 마시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도 반짝 들고 힘도 막 나는 것 같잖아요. 부려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라고 계속. 그래서 직장인들이 다 커피 마시는구나. 네. 그래서 직장에 보면 커피 메이커 갖다 놓고 커피를 항상 비치하는. 그래요? 네. 자금 능률을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럼 이 1kg 커피도 이거 자본주의의 아주 괴물, 사장님.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구만 여기도. 네. 그런 목적으로도 네. 많이 사용되기도 커피를 하고. 많이 권장했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커피에 관련된 세계사 이제 하나하나씩 네네. 좀 재밌는 것 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이 커피가 우리가 지금 이제 아랍의 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일 수 있습니다만 예멘 쪽에서 많이 재배가 됐고요. 또 예멘의 모카항을 통해서 이제 많이 수출되고 하다 보니까 모카 이퀄 커피가 된 거죠. 그렇게 대명사가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커피를 뭐 이렇게 이제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마셨냐? 그게 아니고 이 커피 자체도 결국은 동서 문명의 만남에서 탄생했다고 보는 거죠. 커피도 동서 문명의 만남. 요거는 제가 좀 추론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커피의 체리라고 합니다. 커피 그 과육 부분이 네. 있고 그 가운데 씨처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우린 지금 그 씨 부분을 먹는 거고. 네, 진짜 체리처럼 생겼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통 기침할 땐 뭐 생각 안 날 때 기침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 커피 체리라고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커피 체리를 예전에는 그냥 마치 그 염소들이 먹듯이 그냥 통째로 막 이렇게 먹었는데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그거 이렇게 씨 발라갖고 씨 바른 그 커피 체리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아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닌가. 아니래요. 예. 아니 이제 보통 이래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슬람 수피 교도들이 커피를 그렇게 마시게 된 게 한 15세기 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끓는 물로 부어가 마신 거는 한 600년 정도 된 거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예,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콩 이런 것들 유적 같은 경우는 한 1800년 된 게 나오거든요. 옛날부터 뭐 어떻게든 먹기는 먹었을 건데 커피류는 안 먹고. 그렇죠. 액상 음료 형태로 된 거는 한 15세기 말 정도.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액상을 만들어 가지고 먹었냐 이거죠. 결국은 이게 중국의 영향으로 봐요. 오, 네, 중국. 차? 네, 차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명나라 상대 황제가 영락제라는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락제가 환관 정화를 시켜가지고 남해 대원정, 저 인도양을 그 여러 차례 5차례였나 그 몇 차례 하여튼 원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정화가 예멘을 방문하고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 기록이. 거기서 이제 정화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차 있지 않습니까? 찻잎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우려 마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당시 그 정화의 배가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예멘 쪽의 사람들 태워가지고 다시 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 중국에서 이제 직사 대접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차 문화에 익숙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찻잎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해서 우려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마시는 풍습이 있다. 이게 아무래도 예멘에 전해졌고 그거를 커피 열매에 적용해서 지금의 이제 커피를 마시는 방식이 예멘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또 그 근거가 되는 게 그 예멘에서 당시에 사용했던 찻잔 있지 않습니까? 그 찻잔이 중국에서 쓰던 찻잔들하고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멘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당시는 오스만 투르크죠, 터키죠 지금 그쪽에서 그 전파가 됐는데 거기 터키에 쓰던 찻잔도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커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 됐냐라고 할 때 모든 문화나 문물이 그렇지만 정확한 오리진 기원은 찾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서로가 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풍속이랄까 이런 풍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그 전에는 뭐 어떻게 먹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씹어 먹었든 뭐 어떻게 먹다가 이쪽에서는 그다음 이제 중국의 차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뜨거운 물에 커피를 좀 이렇게 타 먹는 이런 느낌의 전통이 좀 생겼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커피의 그 결국 그 색깔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커피의 색깔이요? 예, 까맣잖아요. 까맣잖아요. 이제 그 네. 색상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슬람의 그 카바 신전에 그 운석 같은 검은 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검은 돌. 그거하고 너무 색깔이 또 닮았다고 되게 그래서 좋아했다는. 신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의 음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니 카바 신전의 검은 돌을 어떻게 알아요? 그 검은 돌 놔두고 그렇게 빙빙 돈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일당백에서. 일당백에서? 네. 그럼 이게 듣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네, 그죠? 네, 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재미있는 속설이 생겼다는 거죠. 이 커피가 뭔가 하여튼 정신적으로 뭔가 새로운 각성도 주고 네. 흥분도 주니까 마이크는 입 앞에 대는 겁니다. 네. 옆에다 대고 하시는. 자 그래서 이런 전설이 생겼다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 40명의 남자들을 말에서 떨어뜨리고 40명의 여자들과 동침할 수 있다. 아, 그럼 마셔야지. 그럼 마셔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커피를 마시면 남자들 40명 말탄 남자들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하나의 정력제 비아그라가 되는 거죠. 커피가요? 예. 커피가 비아그라가 예. 돼요? 예. 안 되던데. 미안해. 커피가 아니 그때는 됐다고. 아 그땐 됐어요. 오늘은 꼬맹이들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그때 커피를 좀 찾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슬람 쪽에서 커피가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커피 하우스 비슷한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그 당시에는 뭐 남녀도 같이 다 갔다고요.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나와요. 카페를.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모스크 우리 그 이슬람 신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종의 예배당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모스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들이 모스크에는 안 오고 맨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경쟁이 이게 뭔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는 사람을 타락시킨다. 커피는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슬람의 통치자들이 탄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나 커피를 마시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오늘 또 많이 오셨지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뜻이 만들어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운동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권력을 가진 이제 정치든 경제든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모이는 것이 되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매개로 많이 모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래서 탄압의 종류가 아주 뭐 커피 자꾸 사람들이 마시고 이러면 뭐 살그머니 뒤로 가가지고 목을 베어버렸다든지 또 아니면 뭐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죽 부대에 넣어서 던졌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건 근거가 별로 박약하고 대부분 서양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슬람이 좀 이렇게 무지하다. 그리고 뭐 커피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를 얘들은 이렇게 참 탄압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이런 거 다 따져 보니까 이슬람의 그 역사적인 팩트에 그렇게 뭐 탄압을 많이 한 역사는 잘 안 나와요. 탄압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만적이고 이런 거는 잘 없었지 않느냐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건 얘기해 주셔야죠.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지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커피의 역사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커피의 역사를? 네. 네. 커피 이게 역사죠. 뭐 15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매를 커피와 시작했고. 관련된 네. 뭐 전쟁 같은 거 안 납니까? 커피 전쟁 뭐 이런 거 없어요? 커피 전쟁이라보다 커피를 둘러싸는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역 전쟁 하듯이 총성 없는 전쟁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전쟁은 있죠.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경우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커피가 가장 먼저 전쟁에서 좀 병사들에게 활용된 건 남북 전쟁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북군들은 커피를 하루에 일반 보통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10배 이상의 양을 보급해 줬어요. 군인들한테. 네, 군인들한테. 그리고 개머리판 같은 데다가 커피 그라인더를 준 거예요. 부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전투를 하면서 계속 커피 마시면서 또 힘을 내 가지고 그런데 남부군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남군은 이제 유럽하고 딱 북부군에서 무역 봉쇄를 해버려 가지고 남부군들은 그게 없으니까 커피 대용으로 치커리 있지 않습니까? 치커리요? 네, 치커리 뿌리를 말려 가지고 가루를 해 가지고 그걸 커피 대용으로 그렇게 그것도 마셨죠. 약간 차 느낌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국 커피를 잘 마신 군대가 싸움을 잘하겠죠. 그래요? 치커리는 보통 이렇게 쌈 싸 먹을 때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먹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쌉싸름한. 뿌리는 또 이게 차처럼 먹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나폴레옹이 영국을 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넬슨 제독이 그죠 트라팔가 해전에서 결국 그 프랑스를 대패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때 나폴레옹이 내걸었던 게 대륙 봉쇄령을 다 발동을 했죠. 절대 영국하고 이제 유럽 대륙은 무역 못해. 자 그러니까 이 프랑스하고 이런 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떻든 커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커피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하다 보니까 결국 프랑스에서 바로 그렇게 치커리를 처음 마시게 된 거죠. 치커리를 이용해 가지고 커피 대용으로 좀 씁쓸한 맛은 나니까 그렇게 먹게 된 것도 있죠. 근데 커피를 대체하진 못했군요. 근데 이제 결국 뭐 커피를 대체하려고 여러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뭐 커피를 대체할 만한 음료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커피에 들어가는 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인 성분 같은 경우가 갈수록 음료에서는 더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 예,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애초에는 어떤 음료였냐면
뭐랄까요, 일종의 코카 나무 잎에다가 코카인도 좀 탔다고 하죠. 코카인, 우리 마약 코카인. 뭐 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네. 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엄격한 단속이 미국에서 이제 법으로 되면서 20세기 초에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넣어야 될까, 대체를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카페인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 인위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코카콜라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더 인기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네네. 자, 그러면 이 커피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세계사, 네.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커피하면 결국 현재는 어떻든 서방의 음료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럽이 이제 커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카항에서 그 커피 생산과 교역과 유통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네덜란드가 17세기 결국 해상 교역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도 뭐 아주 강소국이라고 해야겠죠.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만 네. 17세기는 유럽의 최고 강국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네덜란드가 17세기 유럽에 범선이 2만 척이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보유하고 있던 범선이 16,000척이에요. 오. 아, 2만 대 중에 2만 척 중에.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 당시로 치면 그 네덜란드식 이제 범선을 만든 거죠. 아주 화물 적재를 많이 할 수 있고 그 대신 뭐 무장력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것이 일종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다는 뭐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느 시기에 강대국이 되고 패권국이 되는 거는 범용 목적 기술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범용 목적 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하는데 아. 이게 뭔죠?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영국이 18세기에 이제 패권국이 됐던 이유가 우리가 전기기관을 발명했잖아요. 근데 전기기관을 처음에는 뭘로 쓰려고 했냐면 그 석탄이 있잖아요. 석탄을 끼는 탄광에서 물이 자꾸 차잖아요. 지하수 빼려고 전기기관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연쇄적인 발명을 일으킨 게 바로 범용 목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기관을 딱 그니까 운송수단에 적용하니까 기차라든지 선박에 적용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공장에 적용하니까 또 동력원이 되고. 그러니까 영국이 결국은 패권을 차지했고 19세기 말에는 뭐가 됐냐? 전기 모터, 전기죠. 그 전기 모터나 내연기관을 발명한 미국과 독일에서 이제 또 패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럼 네덜란드는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당시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데 아주 유리한. 그때 네덜란드 배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 네덜란드 배가 말이죠. 아, 다른 데 이렇게 쭉 수출을 이제 막 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세금 매긴 기준이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 때 갑판의 면적으로 세금을 매겨요. 갑판의 면적. 네. 그런데 아, 이것까지 진짜 안 하네 내가. 그 네덜란드가 왜 그 무역 강국이 됐느냐? 그 조금 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네.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 근데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 조건이 있어요. 아, 그 몸 안에만 보석들을 지니고 네. 갈 수 있어요. 네. 금 안 돼. 온리 그냥 보석만 지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온몸에 이제 막 숨겨갖고 갔죠. 막 이렇게 찼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차고- 숨기고. 네, 그러기 너무 야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숨겨서 네. 이제 갔어요. 위로 가다가 네덜란드까지 간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그때 당시 세금 시스템 보니까 갑판 면적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그러면 배를 이렇게 약간 항아리처럼 만드는 어떨까? 왜냐면 많이 실을 수 있고 세금 적게 내고. 그래서 네덜란드 배 그 당시의 배를 보면 원래 그때까지는 다들 갑판이 제일 배 면적 중에 갑판이 제일 넓고 이렇게 점점 좁아드는 구조였는데 네. 이때 만든 네덜란드 배는 갑판 면적이 좁고 밑에가 넓은 방식의 이런 배가 유행했다. 진실 혹은 거짓? 아니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찾아보면 되지. 찾아보면. 아, 근데 훨씬 많이 실을 수 있었겠군요. 그냥. 아, 이게 그렇죠. 정프로입니다. 근데 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참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충수를 둔 거다 이거죠.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게 그 스페인이 1492년 우리 뭐 아시지 않습니까? 연도 또 나온다. 아니 콜럼부스가 이제 하면 이사벨라 여왕과 뭐 다 투혼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신세계 신대륙이죠. 거기서 모든 부를 착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페인이 그 이후로 이제 산업화를 못했느냐? 지금 말씀대로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이 부가 다 종교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혁신을 담당해야 될 계층들, 지식인 계층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들인데 그거 다 쫓아내버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결국 그 돈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산업에 재투자를 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외부에서 빼앗아 오는 걸 가지고 그 부가 지탱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래 가지 못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결국 그렇게 이제 유럽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R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3R, 뚜리알. 예,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 이제 2개 있으면 이제 그거고 3개 있으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3개 아, 있는, 그래요? 3개 있는 사람 못 봤는데 나도 3개가 있다 이거죠? 3R.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르네상스, 네. 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리포메이션. 종교 이제 네. 계획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레볼루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중세 귀족 체제가 다 해체되면서 결국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욕망이 분출되면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교육이 되니까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커피가 등장했는데 그리고 전해졌어요. 근데 참 초기에 저항감이 강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커피 대신에 우리는 포도주를 갖고 있다는 거죠. 포도주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맛이 쓰다는 거죠. 이 맛이 쓴데 뭐 하려고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 수백 년간 공포의 대상이었던 오스만 투르크가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다 이거죠. 우리 적들이 마시는 음료를 왜 우리가 마셔야 되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수입품이어서 값이 비싸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잘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1571년에 이제 레판토 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레판토 해전이라고. 아, 유명하죠. 예. 유명해요? 그 해전 중에는 꽤 유명한 편에 들어가죠. 그렇죠. 4대 해전에 들어간다는 네. 사람들. 아, 4대 해전에 들어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스페인 함대를 중심으로 연합 함대와 오스만 투르크 함대가 레판토가 그리스 그쪽 해안가 앞바다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큰 해전을 했는데 거기서 대승을 한 거죠. 그다음부터 이기고 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나면 오스만 투르크 좀 거부감이 낮아진다 이거죠.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교황한테 커피를 반대한다고 청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커피는 악마의 음료다.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특히 사람들의 속담이 있거든요. 커피는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강하고 그리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랑보다는 이제 악마와 지옥의 측면을 강조해가지고 자, 이 음료를 한마디로 말해서 불허한다고 이렇게 불허해 달라고 청원을 냈는데 교황한테. 네, 교황 클레멘트 8세가 1590년에 이 커피 한 잔 딱 마셔보고 거부했다는 거죠. 아, 이 커피 좋다고. 근데 지금 사실 여부는 몰라요. 그냥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커피가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약물로 받아들였어요 커피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력제 보통 많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베네치아.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16, 17세기에 지중해 교역의 강자가 또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 상이. 그렇죠. 베니스의 상이. 베니스 네. 상이. 그 베네치아가 이제 아주 중심지여가지고 그 베네치아에 그래서 그 카페가 그 플로리안이라고 카페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1720년에 오픈을 했어요. 1720이요? 1720년. 근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300 계산 잘 안 됩니까? 네. 3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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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0년간을 이어온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플로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한 잔 값이 한 20여 년 전에 한 잔에 그 당시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잔에? 예. 커피 한 잔. 한 잔에 3만 원이요? 예. 근데 뭐 호텔 커피도 뭐 비싸지 않습니까? 호텔 다니세요 요즘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뭐 예전에. 아니 카페인데 뭐 이렇게 비싸?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가서 사람들이 뭘 마시냐면 시간을 마시는 거죠. 역사를 마시니까. 아, 역사를 마신대요. 팔기 좋다 진짜. 자 그렇게 이제 유럽에 이제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고 가장 이제 유명한 건 결국 영국이죠. 영국이 이제 커피 하우스라는 게 나왔죠.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커피 숍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왜 영국에서는 그때 커피 하우스라고 불렀냐? 하우스. 아 도박을 같이 했었나?
진짜? 진짜예요? 아니 말 그대로 집같이 아주 편안함을 준 거죠. 우리 하우스 진짜 집. 우리가 살아가는 집처럼 편안함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커피 하우스를 묘사한 이제 글을 보면 커피 하우스를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질문 공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뭐 새로운 뉴스 하나 말하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들어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야 너 새로운 거 뭐 하나 말해봐. 그러면 뭐 책에서 읽은 거라든지 아니면 신문을 지금 본 거라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딱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와가 막 질문 공세를 퍼붓거든요. 그 질문에 답해주고 나서 딱 앉으면 큰 소리로 이제 커피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U자형 식탁이거든요. 탁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U자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뭐 여러 가지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 와서 자유롭게 우린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인쇄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책을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저 진짜 웃긴 거 발견했어요. 일당백 가끔 댓글 보면 사람들이 잘 때 틀어놓는다 하잖아요. 네. 주무셔다. 야, 대단들 하시다 진짜. 아니 그 잘라고 여기 몇 시간을 운전해서 온 거야? 야, 잘 데가 없었어. 아, 대단들 하시다 진짜. 너무 웃긴다. 여기까지 와서 주무신다 이거죠? 아니 습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의자도 뺐는데. 이분들 대단하시네. 네. 하여튼 그 카페에서 그 커피하우스? 네. 커피하우스에서 다들 그렇게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평등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점점 그렇습니다. 이런 혁명 같은 게 꽃을 피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1652년에 런던에 첫 커피하우스가 세워지거든요. 그 세운 사람이 파스쿠아예요. 파스쿠아? 네. 파스쿠치.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파스쿠치의 느낌 네. 같아요.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결국 장사가 너무 잘 됐거든요. 하루 600잔을 파니까 옆에 술집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쟤는 영국 사람도 아닌데 왜 장사하게 하느냐. 그 쫓아내 버리죠. 그 이 사람이 파리에 가서 또 파리 첫 커피 하우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오스트리아도 뭐 이쪽 다 보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커피 하우스나 카페를 먼저 만들더라고요. 아르메니아 예, 사람.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유태인들과 더불어 그 아르메니아 위치를 보면 이제 카스피하고 그렇게 사이에 있거든요. 아제르바이잔하고 지금도 사이가 안 좋고 얼마 전에 전쟁도 했습니다만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장사 수완이 좋대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커피하우스나 카페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죠. 아까 제가 그 지옥처럼 검게라고 했습니까? 강하게라고 했습니까? 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지옥처럼 검게, 죽음처럼 강하게, 사랑처럼 달콤하게 마셔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 런던에는 당시 왜 이렇게 그 커피하우스가 유행이 됐냐면 그 당시 런던이 음주 문화가 아주 난잡했다는 거죠.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죠. 그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의 17세기에 그 영국 왕 그 찰스에서 목을 잘랐잖아요. 크로멜이 목을 잘랐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왕정 복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런던에 또 패스트가 한번 유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런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런던 완전 뭐 수만 채의 집이 불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인 격변이 항상 잇따르고 막 병도 전염병도 돌고 화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이럴 때 결국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술 안 먹으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현진건의 소설을 보면 술고나는 사회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술이라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커피가 딱 나오면서 이게 음주 치료제다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는 커피가 최고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수피즘 사람들은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술을 깨기 위해서, 런던 사람들은 술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든 각성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17세기 런던에서는 이제 커피가 요즘 치면 컨디션, 여명팔공팔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숙취 해소예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가 딱 1펜이라고 하니까 그때 중산층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니까 딱 한 잔 마시고 1펜이 대학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1펜이만 내면 온갖 이야기를 다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당시 영국 런던 인구가 50만 명인데 그 당시 1700년에 50만 명의 커피 하우스가 2000개가 있었거든요.
지금 영국 인구가 900만인데 2,700개예요. 커피. 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와 그때 커피숍이 엄청 많았군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커피숍 네네. 많잖아요. 네. 아 근데 그 런던에는 거의 뭐 우리나라 지금보다 더 많았던 거 같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보면 들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만나서 뭔가를 같이 교류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인간의 이제 본성적인 욕망이 아닌가. 이제 영국 런던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영국 런던의 커피하우스는 온갖 이제 뭐 지식이 많든 적든 신분이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이런 거 없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다 똑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단 전제는 뭐냐? 단 전제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정중하게.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커피값을 자기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아 화내려면 네네네. 돈 있으면 좀 내도 되네 그죠? 커피값 다 내 너는. 얘기하려면 커피값 내고 해야 돼. 예. 근데 문제가 이 커피하우스에 뭐 여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공식 규정은 없는데 여성은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살롱이 있어가지고 룸살롱은 아니고 살롱에서 우리가 그 적거흑에서 줄리앙 소레를 나오잖아요. 살롱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오히려 주도를 했다 이거죠. 이 논의라든지 지적인 논의를 주도했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수적이잖아요. 감히 여자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정치 이야기를 논한다?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드나드는 여성은 매춘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성들이 못 들어오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영국 여성들이 어떤 커피하우스 금지, 커피를 금지하는 탄원서를 신문 광고에 내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참 재밌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커피는 우리 남편들을 거세시켰고 힘을 빼앗아버렸다. 커피 유행이 멈추지 않는다면 생식 능력이 저하된 남성들이 넘쳐나고 결국 남자들이 온종일 커피하우스에 시간을 보내가지고 인류는 멸종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커피와 커피하우스를 당장 불허하시오라고 이제 청원을 한 거죠. 생식 능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서 그냥 입으로 다 풀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반박 답변이 바로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남성들이 할 수밖에 없죠. 남자들을 성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불순물이 섞인 저급한 와인과 탁한 에일 맥주다. 커피는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건 좀 말이 좀 그한데요. 하여튼 아유 읽어주세요. 네. 반면 커피는 발기를 더 박력 있게 뭐 사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 커피는 또한 정자에 대한 정신적 지배력을 높여주며 자궁의 취향을 적합하게 해준다. 아이들 죄송합니다. 아이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커피는 여성들의 지칠 줄 모르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음료다라고 이제 결론 내려가지고 커피는 절대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남자들은 또 반박 광고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커피에 관해 가지고 그 당시 또 이 찬반 양론이 치열했습니다. 진짜 커피의 문화가 그때는 지금이랑 좀 달랐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커피 문화가 이제 커피 하우스가 나중에 요즘 치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장르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 최신 사업 정보 동향이라든지 뭐 문학 최신 신간이 뭐가 나왔니? 뭐 어떤 지금 과학적 발전을 뭐가 하니? 과학자 뭐 다들 여기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연설도 할 수 있거든요. 귀족들 뒷담화도 좀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출처가 신뢰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거죠.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다 되니까 결국 여기서 유명한 회사가 하나 나왔죠. 보험사가 하나 나왔죠. 보험사요? 네. 보험사. 네. 요건 좀 이거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봐요. 네. 보험사. 악사? 아니. 라이나. AI에? 아니 저기 AI. 우리 아주 유명한 재보험사 있잖아요. 보험사들의 보험사 있잖아요. 보험사들의 보험사. 로이드. 로이드. 보험사들이 보험을 또 가입하는. 그렇죠. 네. 아 지금 우리 정방님께서 이거 100% 활용을 못 하시는데 바람이 불더라도 네. 요건 이렇게 한쪽을 딱 덮어두시면 오늘 광고 지금 가나요? 요게 바로 이제 리드모아 독서대라는 거예요. 역시. 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항상 책장을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캔슬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리드모아 독서대를 100% 활용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정방님도 아직 100% 활용 못 하시지만 네. 요걸 이제 100% 활용하시게 되면 정말 책 읽는 게 마치 그냥 로봇이 나 대신 읽어주는 것 같은 그 편안함을 줍니다. 예. 네네. 리드모아 독서대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만약에 졸리셨다, 책 읽는 게 힘들었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 책의 잘못인 겁니다. 아니, 리드모 우리- 예? 주무시는 분한테 이거 한번 드려야 되죠. 받치고 주무시라고. 네, 리드모아 독서대로 네. 편하게 책 읽으시고 네, 목 혹시라도, 건강, 네. 기대기도 하시고. 눈 건강 찾으시고요. 네. 네, 최고의 독서 친구 리드모아 독서대 인터넷에서 리드모아 독서대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 깔끔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 로이드가 그렇게 이제 선박 소유주라든지 아니 좀 약해가지고 조금 여기 종이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 약하다는 얘기 하시면 아니 얇아서 약해서가 아니고 얇아서. 종이를 빼세요. 그럼 이렇게 빼세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선박 소유주라든지 상인들 뭐 선장들이 만나가지고 이 정기적인 이 회원 정보 동향을 주고받다가 네. 로이드가 여기서 이제 커피하우스를 갖고 있던 로이드가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요거를 이제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정기적인 소식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완전히 미팅 장소가 된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미팅 장소가.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예 딱 어느 날 어느 시간 요 부스를 임차하겠다. 내가 돈 주고 빌리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다가 결국 그 로이드 커피하우스를 드나들던 사람들 79명이 출자를 해가지고 결국 로이드 회사를 만든 거죠. 그게 커피 이제, 그 하우스 다니던 네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커피하우스가 그 당시 요즘 치면 벤처 인큐베이팅 기능까지 하는 거죠. 그 주식 시장, 주식 거래소 기능도 여기서 처음 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한 거죠. 커피하우스에서. 커피하우스에서.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우리가 런던 가면 로이드 오브 런던이죠. 그 바로 보험업계의 완전히 보험업계의 보험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 가지고 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웨이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 커피하우스의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웨이트라고 부른다. 그럼 회사 사장은 바리스타예요? 그건 아닌 걸로. 네. 무리하게 되네. 네. 그래도 별거 아닌데도 막 웃어주시니까. 네. 너무 저는 안 기분- 웃거든요. 기분 좋다. 네. 뭐 근데 이제 영국보다는 이제 바로 프랑스에서 그 꽃을 피웠죠. 카페 그죠 커피하우스 프랑스판 영국 이제 커피하우스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카페가 된 거죠. 그 카페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프랑스 파리에 수천 군데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이제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스파이들도 많았거든요. 밀정들도 들어와서 다 이제 캐치해가 가는 거예요. 그 관련된 정보 수집 보고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문건들이. 카페 밀정들이 들어가고 정보 수집한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조선왕조실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프랑스나 이런 또 일본이나 이런 데도 그 옛날에 그 일종의 시찰했던 거 있죠. 요 시찰 인물 해가지고 위험 인물이라 규정해갖고 그 사람들 관련된 뭐 술을 어디서 마셨고 돈을 얼마를 썼다, 누구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어떤 애인을 누구를 사귄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참.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이제 프랑스의 서류가 남아 있고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플로리안 같은 경우도 300년이 됐는데 그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그 프로코프라는 카페가 있어요. 프로포폴? 프로코프. 프로코프. 여기 참 유명한 볼테르라든지 계몽 사상가들이 드나들었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한 1700, 18세기에 생겨나가지고 계속 가다가 1870년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50년 뒤에 다시 레스토랑으로 문을 열어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좀 부럽기는 하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문화유적 여기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있거든요. 바로 1km 커피 왕궁리 주변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 그게 1500년을 이어왔잖아요. 1400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참 시간을 이렇게 오래 이어온 것 자체가 결국은 그 석탑도 그렇고 이런 유서 깊은 카페도 그렇고 결국 시간이 그 건물을 완성시켜 주거든요. 결국 시간이 그 건물을 완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시간이 결국 우리 모든 걸 완성시켜 주니까 그런 면에서 오래된 걸 갖고 있다는 거는 참 그 민족이라든지 그 사회가 아주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부럽죠. 네. 예. 1kg 커피 이 건물은 제가 볼 때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 여기도 이제 나중에 한 500년 지나고 뭐 이러면 네네. 예. 켜켜이 이제 시간이 쌓이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무슨 판넬이라고 그러죠 이거? 예. 뭐 가건물 같긴 하지만 예.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름다운 이게 이제 한 몇백 년 지나서 사람들이 볼 땐 야 예전에는 저런 모습으로 저런 건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전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커피가 꽃을 피웠던 영국, 프랑스 네.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 얘기 남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남아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커피와 관련돼서 뭐 이제 결국 제국주의와 커피겠죠. 그리고 이제 커피 문화는 기본적으로 네, 또 흑인 노예들의 어떤 그 수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구 사회에서 소통과 그리고 혁명을 일으켰던 음료가 사실은 이제 제3세계 사람들의 그 피와 땀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건 참 역사적 아이러니죠. 네. 사실 그러면 커피 관련된 진짜 이야기들은 2부가 진짜라고 할 수 네, 있겠군요. 뭐 네.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본 네, 네. 뭐 그런 커피 이야기, 또 우리나라 커피 이야기 등등 커피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들은 저희가 그럼 이어지는 2부에서 네.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지금 전북 익산에 있는 1kg 커피 본사에서 7,000명과 함께. 일당백 스페셜 커피 특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숨 좀 돌리고 와서요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